볼게요. 네, 아,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여상수 교수입니다. 컴퓨터학과 학과장 맡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익명으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코딩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해서 전혀 없다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해본 적은 있다 8분인데 잘한다는 아무도 없으세요. 자신감이 있을 만큼 많이 해보진 않았다. 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없는 분들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조금 신경은 써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그걸 갖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많이 썼는데 요즘 프로그래밍을 한다를 줄여서 코딩한다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프로그래밍을 짠다, 프로그램을 짠다 또는 프로그래밍 한다. 예, 프로그램 짠다, 프로그래밍 한다, 코딩한다.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딩을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얘기를 하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컴퓨터라는 애가 이렇게 사람 말을 우리가 말하는 거 다 100% 이해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 많이 발전한 챗 GPT란 것도 타이핑을 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 말을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뭐 쉬리나 아니면은 하이 빅스비 하면 나오는 삼성의 빅스비나 아니면 오케이 구글 하면 나오는 구글이나 이런 어, 음성 인식하고 있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해주는 앱들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이란 건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을 원하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이렇게 단계별로 1번 끝나면 2번 하고 2번 끝나면 3번 하고 이렇게 음, 엄마가 이제 나가시면서 야, 나 없는 동안 너 일단 일어나서 밥 챙겨놓은 거 먹고 설거지 좀 하고 집 청소하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한 3장 풀고 그 다음에 TV 1시간 보고 그 다음에 씻고 잘 준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한테도 뭐 할 일을 쭉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구단이란 걸 내가 컴퓨터한테 출력하라고 한다면 자, 구구단 컴퓨터 너 일단 몇 단을 입력할 것인지 사용자한테 물어봐. 그리고 사용자가 몇 단이라고 숫자 넣으면 그게 2부터 9 사이에 들어있는지 체크를 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오케이인데 그 밖에 있으면 다시 입력을 받아. 2에서 9 사이의 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런 2부터 해서 쭉 9까지 출력을 해.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끝나. 이렇게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야 된다고 치죠. 사람의 말, 한국어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컴퓨터한테는 알아듣는 언어들이 수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배우게 돼요.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이제 C 언어, C++ 언어,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C샵 이런 언어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게 되고요. 언어라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만 HTML이나 CSS 같은 것도 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이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한 9가지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SQL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언어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언어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8개의 언어 중에서 하나만 마스터를 해놓으면 나머지 언어는 쉽게 마스터를 하는데 언어를 마스터한다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10수년,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 영어 유창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 아직도 힘들고 영포도 있고 그죠? 수학도 포기, 영어도 포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어는 단어가 수십만 가지, 수천만 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 언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하는 언어는 되게 단순해요. 쓸 수 있는 단어가 100개 이내예요. 90개도 안 되고 50개, 뭐 40개? 아니 진짜 30개만 외워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쓰는 방법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것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못한다기보다는 흐름,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 흐름을 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거가 잘 안 돼서 못 쓰는 거예요. 단어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걸 배우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나는 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서 그걸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통해서 나머지 언어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맛을 들이면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모든 과목들, 프로그래밍이 아닌 이론 과목들, 다른 하드웨어 과목들까지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왜? 나는 코딩을 잘하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게 돼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답변을 7분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정보 보호를 하거나 다른 분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복수 전공인 분은 자기 분야, 뭐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아니면은 연극 영화면 연극 영화, 이런 분야로 가면서 컴퓨터를 이제 곁다리를 해 놓으면 언젠가 그 분야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과를 하신 분들은 이제 원래 있던 전공을 어 뒤로 밀어 놓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이 쪼끔 더 본인한테 더 맞는 직종이라고 생각했겠고, 그래서 다음 질문 보면 "진로 분야와 맞아서"라는 질문에 답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기타 다른 이유를 답변하신 분도 있겠는데요. 예. 뭐 해 두면 좋고 기타 다른 분야도 좋은데, 사실 어 법을 배우면 법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경영을 배우면 경영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듯이, 사실 컴퓨터를 배워 놓으면 컴퓨터가 안 쓰이는 분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용자 수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사용자보다 더 밑에 단계 개발자, 전문가 수준에서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하는 분야는 전문가, 개발자 분야까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쪼끔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전과를 하시거나 복수 전공을 하신 분들 둘 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반반 나왔는데 전공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시간 부족이거나, 그 두 가지 말이 있을 겁니다. 전공 적응, 네 전과를 했는데 기존의 전공과는 너무 달라. 오신 분 중에는 경찰 법학과에서 오신 분도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건축에서 오신 분들도 두 분이 계시고, 연극 영화는 한 분은 복수 전공이고 한 분은 전과를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어 많이 막연하게 두려울 수도 있고요. 복수 전공은 또 양다리잖아요. 양다리니까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돼. 근데 뭐 학점은 36 학점만 하면 됩니다. 부담은 좀 없습니다만 둘 다 한다라는 게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전공 적응하는 거나 시간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냥 단일 전공을 쭉 한 학생들보다는 이런 부분이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몇 학년일까요?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학과가 그 금년부터 2023 년도부터는 학년별로 지도 교수가 배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학년인 경우에는 강희조 교수님, 2 학년은 송특섭 교수님, 3 학년은 김윤호 교수님, 그리고 4 학년은 최저명 교수님이랑 저 이렇게 상담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담 교수님만 만나서 상담하지 않고 다른 교수님께 문의하고 여쭤봐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많은 수가 2 학년으로 전과 내지는 복수 전공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2 학년에서부터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과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설문조사한 거는 이제 닫도록 하고요.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서 음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4년 동안 배우는 교육 과정이에요. 2023 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쪼끔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이제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따 학과 게시판 한번 둘러볼 테니까 거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따 채팅방으로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 개편된 컴퓨터공학과 교육과정인데 먼저 여기 읽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학년인 경우도 있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1학년 신입생은 아닐 것 같고 2학년 올라가시는 경우나 그런 경우부터 있기 때문에 1학년의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만 다만 자, 그 이거를 읽어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교양 필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주석 별기 이게 있나요? 네, 좋아요. 교양 필수라고 되어 있는 요게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교양 필수가 이번에 다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좀 필수가 15학점에서 12학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양 국어도 2번 들을 거 1번만 들으면 되고요. 교양 영어는 2번 들어야 됩니다만 영어가 아닌 중국어나 독일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코딩도 2번을 들었어야 되는데 1번만 들으면 됩니다. 네, 그런 걸로 바뀌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양은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 검색이라는 게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이 하시는, 어, 그, 교양이고요. 프로그래밍 입문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래밍, 네, 프로그래밍 입문 는 제가 해요, 이번 학기는. 근데 이번에 수강 신청이 적어서 폐강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임무는 파이썬을 하는 거고 홈페이지 제작 정보 검색은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HTML이나 CSS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홈페이지 컨텐츠에 집중해서 하시도록 제가 담당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하는 쪽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인 이제 요게 이제 교양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공학기초라는 겁니다. MSC인데, 이 MSC 공학기초는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MSC는 복수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전과 해오신 분들은,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복수 전공하시는 분은 이 MSC를 들으면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복수 전공으로 하시는 분은 이 MSC를 들으면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데 전과를 해오신 분은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MSC는 전과 해오신 분은 MSC를 안 들으셔도 된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전공 선택 과목인데 복수 전공하시던 분이든 전과해 오신 분이든 상관없이 어, 전공 필수 선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전과 어, 전과는 전공 필수를 들어야 되네요. 네, 전과는 전공 필수를 들어야 됩니다. 네, 복수 전공하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복수 전공하시는 분은 MSC든 전공 필수든 전공 선택이든 다 전공이라는 넓은 복수 전공이라는 걸로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은 MSC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 전부 다 복수 전공이라고 다 인정이 되고요. 전과를 해오신 분은 MSC는 들으시면 전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미 건축학과에 계셨던 분은 MSC를 들으셨을 텐데 여하튼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들으셔도 됩니다만 듣는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만 전공 졸업하는 학점에 덧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X표를 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안 들으셔도 되는 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해서 보자면 지우개, 정시, 그리기.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공 필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필수로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 전공 필수 과목들은 요 웹 개발 기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공 필수 과목들은 전부 다 정보 처리 기사 과목들이에요. 예, 웹 개발 기초만 빼놓고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그리고 데이터 통신, 컴퓨터 구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처리 기사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되어 있으니까 전과해 오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공 선택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전공 선택들도 한번 보시는데 2학년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1학년 2학기 때 있는 요 웹 개발 기초라는 전공 필수만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들어주시면 되고 지나간 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 전공 필수를 쭉 따라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전공 선택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컴퓨터 종합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컴퓨터 종합 실습이라는 과목이 네, 이 타이밍에 전화가 오네. 잠시. 네. 또 다른 전화가 와서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 것 중에서 뭘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있다. 여기 컴퓨터 종합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컴퓨터 종합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컴퓨터 종합 실습 1, 이 과목은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쪽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전과를 해 오셨으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요 두 개 과목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어 모듈별로 설계되어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요 두 개를 두 트랙을 다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개발을 하려면 어 요 트랙을 들어 주시고 웹 개발을 하려면 이 트랙,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옛날 저희가 융합 미디어 전공이라는 전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도 콘텐츠 개발을 보다 하고자 하시면 이 트랙을 들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트랙은 뒤에 가면 유니티를 배우고 언리얼도 배우게 됩니다. 유니티는 C샵이랑 같이 배워야 돼요. C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샵이랑 유니티 연결되어 있고요. 언리얼은 C++을 씁니다. C++은 여기 1학년 때 배우지만 2학년 때 MFC 이렇게 배워서 원래 전공한 학생들은 이 MSC에서 다 이제 C++를 배우게 되는데 혹시 언리얼을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있는 C++ 과목을 듣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여기 트랙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응용 트랙인데 디지털 논리회로 VHDL 설계로 하면은 이제 아주 논리회로 차원에서 저항까지 뭐 엔드와 게이트까지 이게 보는 건데 그것까지 힘들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요. 거기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 그다음에 IoT 센서 응용, 스마트 하드웨어 설계, 미래 모빌리티 개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자율주행 로봇을 갖고 수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이제 최근에 몇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어, 실험을 하는 과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은 데이터 통신, 모바일 컴퓨팅, 모바일 통신입니다. IoT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을 해서 이론 과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 통신 쪽으로 만약에 석사, 박사를 가고자 하시면 이 트랙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데이터 통신은 들어야지 나중에 정보처리 기사의 과목에 해당된다. 데이터 보호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호 이게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들을 게 상당히 많죠.
전체 구성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MSc 30학점, 전공 93학점인데 그중에 이제 필수 과목이 36학점이고 나머지가 전공 선택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전 전공에 따라서 그 어 우리 학과 전공으로 인정되는 게 조금 한두 과목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 있는 과목들을 잘 들어서 소화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긴 설명을 원하시면 함께 어 다른 걸로 한번 어 좀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과 홈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검색을 하셔서 하시면 커뮤니티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 이렇게 가면 메뉴가 사라지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내려오신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옮겨가시면 여기에 요겁니다. 컴퓨터공학과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 설명의 영상 및 자료.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오늘 되게 짧게 설명을 한 건데요. 컴퓨터공학과 전체 교육과정 개편 설명한 건데 이것도 뭐 제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막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말을 많이 해서 한 40분 정도 했는데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가셔서 영상 확인해서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이 몇 개가 있어요. 전체 이수체계도 PDF로 된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 요약, 그 다음에 전체 어, 시간표, 전체 시간표가 있겠네요. 시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표도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표, 요거 먼저 하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수강신청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3학년 과목으로 나왔을 텐데, 2학년 과목입니다. 저희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나중에는 조정을 할 텐데, 일단은 2학년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데이터 통신은 2학년 분반이 있고 3학년 분반이 있는데, 전공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은 전과 해오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수강 신청이 되거나 시간표에 맞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 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들으시면 좋겠는데 들으실 때에는 분반 상관없이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VH 설계 고급 프로그래밍 3은 여기는 아마 해당하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 시간표를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좀 바뀔 것 같긴 한데요. 여기가 4, 2, 2, 4, 2, 3 여기 두 개가 바뀌었어요. 4, 2고 여기가 4, 2, 3으로 바뀔 것 같은데 C 프로그래밍 1학년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2, 3, 4학년 수강생이 많아서 분반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랑 성경 교수님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개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름으로 된 거는 1학년 학생들이 다 들어올 거라서요. 아마 녀석이 안 생길 것 같고 성경 교수님으로 개설된 거를 혹시 들으시려면 듣는데 이 C 프로그래밍은 MSC예요. MSC니까 내가 그냥 어, 전공 학점으로 인정 못 받지만 C 언어를 하고 싶다. 그럼 들으시고 아니면 전공 학점 위주로 가고 싶으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년 분반 하나, 3학년 분반 하나 생기고요. 나머지는 1, 2, 3, 4학년으로 쭉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학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그 학년별로
그 실습실을 그냥 딱 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학년은 422입니다. 원래 이론 강의실이었는데 이게 실습실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개강 때까지 못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아, 당분간은 다른 데 쓰지만 4월부터는 422가 실습실로 1학년 전용 실습실이 되고요. 432가 2학년 전용 실습실, 423은 3학년 전용 실습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전과를 해서 2학년이시면 432 강의실을 에 가면 2학년 과목들이 다 있다. 혹시 3학년 과목 들으면 뭐 423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3학년이면 423에 가면 되겠고요. 4학년으로 전과 편입을 해 오셨으면 429가 4학년 전용 강의실이 됩니다. 또 이제 IPP나 일학습 병행제를 신청하신 학생들이 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없지만 이미 선발을 해서 해당 없지만 그 학생들은 425라는 강의실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년별로 이렇게 강의실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만 하는 426이라는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과목이 426에서 진행되는데요. 416 강의실은 컴퓨터가 없고 이제 이론만 되어 있는데 416 강의실도 아마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빔 프로젝트에서 큰 대형 TV 모니터 화면으로 바꾸는 공사가 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실습하거나 강의하는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하는 시간부터는 녹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